안녕하십니까. 휘인성 10장 생명 존중 발표를 맡게 된 1조 양석현, 광노명, 신연아, 이효재, 김다희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비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인가? 두 번째, 죽은 아들의 정자를 이용하여 손자를 탄생시킨 부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세 번째, 동물 학대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반대로 동물의 생명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네 번째,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시간, 돈, 지식, 체력 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에 선행하는 것으로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필요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동물 학대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의학적 용도로 수행되는 동물 실험을 동물 학대라 볼 수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비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비용을 매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인간의 생명조차 비용을 매기게 된다면 사람마다 비용을 매기게 되고 가치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매기게 된다면 인간은 평등할 수 없으며 생명을 존중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인간의 비용을 매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비용으로 매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존중의 개념이 인간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명체를 함부로 비용을 매기면 안 되고 또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해 가격을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위험 부담이 큰 작업을 택하기도 하고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불공정하게 매겨질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우리 인권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자체를 돈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비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비용으로 매길 수 없는 대상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매길 수는 없다. 두 번째, 죽은 아들의 정자를 이용하여 손자를 탄생시킨 부부의 생각,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손자를 인위적으로 탄생시킨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없애는 것도 아닌 죽은 아들의 손자를 사랑해주고 성장시켜 준다면 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법 제정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목적의 제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아들의 정자를 이용하여 손자를 인위적으로 탄생시킨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님든 자기 자식이 결혼하고 예쁜 부인과 결혼하여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죽은 아들의 정자를 이용하여 손자를 탄생시킨 부부에 대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본인들의 핏줄이기도 한데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가 사망한 아버지의 정자를 채취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또한 아들이 원했을 거라고 짐작한 것이었고, 이처럼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생명을 탄생시킨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물윤리적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아들의 정자를 이용하여 손자를 탄생시킨 부부의 생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아들의 정자로 손자를 탄생시키는 일은 인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물 학대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반대로 동물의 생명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평소 생활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면 마음씨가 좋고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충분히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가 범죄로 이어진다면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나 보살펴주는 사육사, 동물 훈련사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형욱 훈련사는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또한 알려주고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송 매체의 영향으로 반려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사상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영향을 끼칩니다. 범죄는 작은 동물을 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작은 동물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으므로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시간, 돈, 지식, 체력 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에 선행하는 것으로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필요한 태도로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반려동물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반려동물에게 맞출 것 같습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여러 가지 욕구와 감정이 있음을 알고 동물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과 가족처럼 살아가면서 돌봄과 애정을 주고받는 동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평생 잘 돌봐줘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그 가족의 사소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필요한 태도는 모든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존중하려는 넓은 이해심과 이러한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물 학대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의학적 용도로 수행되는 동물 실험을 동물 학대라 볼 수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 용도로 수행되는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실험하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학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은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 용도를 수행되는 동물 실험이라도 동물도 살아서 숨을 쉬고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동물도 우리와 같이 생명이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인류에게 있어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실험 외에 약물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기술들로 안전성 검증을 하다 한들 속도는 턱없이 느릴 것이고 이는 전 인류적인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서도 투구개의 혈액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투구개가 희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생산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라고 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실험은 동물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은 20%만 인간과 같습니다. 즉, 나머지 80%는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국엔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 1조 10당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